사실 북치고 장구쳐서 예,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 빨리 개원, 하루 늦은 예, 그런 개원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상, 정진석 두 당의 대표의 많은 협력과 양보, 그래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여소야대 국회이지만은 우리가 맨 먼저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국회 부의장 한석, 상임위원장 두석, 물론 우리 당내에서는 의장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서 상임위원장도 한두 개 더 가져오고 사무총장도 좀 가져와라 하는 그러한 욕심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원구성에 물꼬를 탔고, 사실 만약 원구성이 지연되면은 국민들로부터 문호동 무임금 압박이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캐스팅 보터가 아니라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두 번째 물꼬가 문호동 무임금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다른 두 당에서 조금 희죽거렸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좀 우려를 표명했지만은 우리는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의결을 했고, 이제 소위 안철수 제안을 통해서 선 의장 선거, 후 상임위원장 선거, 양당이 서로 의장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후보를 내라. 그래서 표결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특권 내려놓기를 신임 의장이 국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좀 압박이 돼가지고 원구성을 잘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구성 잘했다, 하루 칭찬받고 다른 사건이 터져서 우리는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네. 디베이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대표님 명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명칭은 선관위에서 고발해가지고 이 검찰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자꾸 디베이트로 예, 딱 명명하는 것은 예, 일종의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로서는 선관위 고발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유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특히 새정치를 표방하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또 지난 4.13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 검찰 수사에 협력을 하지만은 또 과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치 피의 사실을 TV 생중계하듯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그러나 공정한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면은 우리 당헌 당규도 그렇지만은 또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이 감동적으로 단호하게 처분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그걸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엊그제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헌법 정신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검찰 수사 결과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함으로써 새정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정당에서 혐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조치한다고 하면은 이건 야당의 운명을 검찰에 넘겨주는 겁니다. 만약 검찰에서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4년 전에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우리 국민이 박지원이 돈 안 받았다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4년이 넘어서 내일 모레 6월 24일 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의거해서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아마 무죄가 되겠죠. 대법원에서 무죄성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잘못이 특히 야당의 정치권에 비일비재하게 적용되는데 그러한 혐의만 가지고 확실하지도 않은 데서 만약에 새정치를 앞세워서 인사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당원권 정지를 한다고 하면은 정당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기소만 되면은 그러한 당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새정치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협력하겠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그리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안철수의 새정치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억울하지만은 예.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거기까지라도 하는 것이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나면은 바로 유죄로 인정하고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로 볼 때는 심한 요구이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영란법이 곧 시행되는데 예. 사실 식당, 화해농가, 한우, 축산가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건 어렵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하는 직계가족, 자기 부부간에도 신고하게 되는 것은 유혈의 소지도 있다. 라고 하지만은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지나서 투명한 사회로 가려면 이 정도의 부담은 하고 가야 된다 하는 요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것이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업자득한 그런 것도 많죠. 아니죠. 예. 예, 또 선관위에서도 고발한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건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의혹이 없다 이겁니다. 아, 비례대표는 아무 문제 없다. 예, 아무 문제 없다. 아, 그렇게 발표를.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금품이 거래됐다거나 예. 절차상의 하자가 예. 있다라고는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수민 의원이 예. 비례대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예. 왜 심사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비례대표가 됐느냐? 예, 예. 혹시 무슨 금품 거래가 있었느냐? 예. 이런 과거의 관행에 솔직히 비례대표는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특별당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언론에서는 보고 있지만은 최종적인 공천의 좋은 젊은 전문가 여성을 영입을 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 정상적 절차보다는 당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위임한 거예요. 거기서 선정해서 등록시키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들면은 광주 윤장현 시장만 하더라도 두 대표가 합의해서 바로 전략공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더더욱 그러한 그 비리에 전혀 관련이 없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측근입니까? 아니시죠. 그러나 아마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공동대표인 천정배, 원내대표인 박지원일 겁니다. 특히 제가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죠. 제가 안철수 측근이에요. 언제부터 저하고 안철수하고 가까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저도 어느 날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분류를 시키겠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째 원내대표인데 제 비서실장을 세 번째 똑같은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제 측근이죠. 내 보좌관들. 이것은 최소한 자기 비서 보좌관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 갖다가 써서 되겠어요? 그러나 공적인 당을 위한 결정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또 당대표 연설이 내일 안철수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시에 신공항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땡겨가지고. 특보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책위의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정책위에서 논평을 준비해라. 나한테 가져와라. 또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 오늘은 신공항의 날로 김종인 대표의 연설은 굉장히 적게 취급될 거다. 그러면 내일 안 대표의 연설문에는 신공항에 대한 견해를 포함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일이 저니까 가능한데 이거 안철수 측근이니까 한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보기 나름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민생은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다 덮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 현안이 되는 것을 그대로 덮은다고 덮어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러한 것은 검찰이 늦장 수사를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우리가 청문회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결의안을 내겠다 하니까 촉매제가 돼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어제 지시를 해가지고 더민주에서 너무 많은 TF팀, 너무 많은 청문회 많이 해놔요. 그래서 전부 기획 부대표인 최경환 부대표한테 오늘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10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천지 국회가 된다. 국민이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석 부대표, 수석 정책위 부의장, 기획 부대표 셋이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예. 그래가지고 내일 최고회의에 보고를 해라. 예. 오늘 내가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예. 이건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예. 그러나 예를 들면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위 상시 예. 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 19대 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그걸 해서 사실상 못했단 말이에요. 예. 법제처에서도 국회 사무처에서 상정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야3당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장 되시기 전에 의장 후에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야당은 국민들이 지라고 야당을 만들어줬지 이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야당이 정당한 일을 제2를 요구하더라도 상정이 될지 예. 또는 3당 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표결을 했을 때 3분의 2를 가결을 될지 이건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야당은 하는 겁니다. 해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은 청와대와 여당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예. 부결되면은 그 부결의 책임이 역사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언론이 판단하고 사가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야당이 말이죠. 무조건 이것은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자. 예. 이것은 될 거니까 하자. 예. 이건 국회가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자. 하려면은 야당이 왜 존재해요? 예. 그 말씀이 이기려고 하는 게 지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 뜻입니까? 예 그렇죠. 야당은 지더라도 국민이 지라고 야당 만들어 줬지만은 예. 국민 여론에 호소해서 그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또 권력자들이 그러한 횡포를 하지 못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서 하는 것이 야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문회가 다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또 학자들이 청문회 천국 만들래? 예. 그렇지만 미국 의회 보세요. 청문회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이 상시화되면은 미국처럼 그냥 우리는 인사청문회 무슨 청문회 같이 큰 것만 생각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김정인 대표 며칠 전에 저 만나서 예. 개헌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하자고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예. 저는 개헌론자고 예. 개헌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3당 공의 예. 당론으로 개헌을 하자 결정한 당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없죠. 예. 그러나 8, 90%의 의원들이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예. 이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자. 예. 우리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은 왜 권력 구조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예. 국민 기본권 구조도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분도 있고 예. 또 개헌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 예. 권력 구조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제, 분권형, 4년 중임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어요. 예. 심지어는
감사원이 국회로 와야 된다. 예. 이런 잡다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개헌이라는 큰 틀은 좋다 하면서도 디테일에서는 다 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단일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합의된 안이.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 개헌의 물꼬를 터주고 예. 지금 현재 모든 개헌 추진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입도 뻥긋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그분도 사실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고 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약을 했지만은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반대하고 임기 말에는 가시화된 대통령 후보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입을 뻥끗 하실까? 또 각 당의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서 개헌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만찮네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예. 금년 내에 예. 어떤 단일안이 합의되고 예. 내년 초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한 개헌은 또 한 번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하자. 그 공약은 항상 했어요. 예. 항상 하고 예. 그렇죠. 임기 초에는 경제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한다. 호남은 기울어진 대한민국 정치 운동장에서 저항과 통합을 통해서 야당을 지켜줘서 이 나라 민주주의에 공헌한 위대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통합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탄생시켰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 전에는 그러한 통합이 승리의 통합이었다고 하면은 지난 총선 전에는 패배의 통합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통합, 패배의 통합. 문재인, 친노는 안 된다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광주에나 지방도시에도 20 내지 15%의 문재인 친문 친노 세력이 있어요. 예. 무서운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고 없는 사람도 호남 광주를 숙주로 5개의 신당이 야당이 출범을 했어요. 더민주까지 하니까 5분 6렬이 돼요. 호남이 분열을 하면 이 나라 야당도 없고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운동을 하겠다라고 더민주를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으면서 했는데 결국 중통합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박준영 전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옴으로써. 그러나 대통합,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저는 그때도 그래야겠어요. 여기는 이제 너무 많이 나가버렸다. 총선 준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선을 치르자. 그러면 저는 통합 단일화론자이기 때문에 양당이 필패할 것으로 알았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대통합을 해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예. 라고 했는데 지난 4.13 총선은 야당이 분열해가지고 승리한 최초의 선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서 중통합까지 이루어냈는데 저는 단일화, 통합을 얘기할 때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절대 통합 단일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번에는 국민들이 제3당을 일으켜 세워준다 하더라고요. 결과는 황금 불안의 제3당이 되고 더민주는 1등을 하고 1당이 되고 또 우리 국민의당은 정당 투표에서 호남을 석권했는가 하면은 비호남에서는 그래서 호남을 석권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야당의 지지를 뿌린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야당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필요 조건을 갖추더라고요. 그런데 비호남권으로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호남을 빼고도 안 되는 게 우리 야당의 숙명인데 외연 확대가 돼야 되는데 비호남권에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이 제2당, 제1야당이 됨으로써 승리에 충분한 조건도 갖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분열해서 승리한 최초의 선거였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호남에서 왜 국민의당 안철수를 선택했느냐. 이것은 결코 저는 지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회를 준 거라고. 기회. 그리고 아까 말한 승리의 통합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탄생시켰는데 패배의 통합, 친문, 친노는 안 된다. 거기에서 선택을 국민의당 안철수를 했고 결코 나는 지지라고 저도 당선됐지만 지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또 특히 여권이 친박과 비박이 저기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러나 저기는 분당은 안 될 거예요. 분당도 해본 사람들이 하지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해요. 그렇지만은 심상치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치는. 야당이 분열되면 여당도 분열돼요. 여당이 분열되면 야당도 분열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은 안 될 것이다. 우리 야당이야 분열에도 선수고 통합에도 금메달 땁니다. 저 사람들은 분열은 잘 안 하거든요. 싸우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국회의장 선거나 그 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저게 한 지붕 두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든 3당 체제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 다당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후보도 나올 거예요. 만약 새누리당에서 친박들이 반기문 총장을 옹입한다고 하면은 과연 비박계들이 승복하겠느냐?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친박이 압도적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후보가 내년 5월, 6월 나올 거고 7, 8, 9가 프로야구 선수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초반기에는 잘 치고 던지다가 7, 8, 9에는 체력의 한계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진땀을 뺄 때 우리 후보들도 진땀을 빼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죠. 그러면 내년 10월, 11월 가면은
우열이 드러나고 그때 정돈이 되겠네요. 보면. 국민의 힘으로 예. 정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이건 국민의 힘으로 되지. 예. 과거처럼 예.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어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만이 정리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예. 지난 총선에 박지원의 판단은 틀렸고 예. 안철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예. 느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박 대통령 후보가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충청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충청 대망론을 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가시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예. 그분 별명이 마녀 아니에요? 예. 뱀장어, 예. 기름장어. 예. 기름장어, 예. 기름 발라놨다고. 예. 마녀 선생이 마녀하고 같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믿었던 친박들이 다 반기문을 쳐다보고 다 따라가고 자기 믿었던 홈그라운드인 TK가 충청도보다 더 지지가 올랐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권력의 속성상 여러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이 여소야대뿐만 아니라 권력은 예. 자기가 현직 대통령인데 옮겨가는 것은 레임덕은 멀리 오는 게 아니라 측근들로부터 옵니다. 예. 그래서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 겁니다. 요즘 보세요. 예.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반기문으로 옮겨가는 거 이런 걸 보고 상당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신감이 싹 트고 있을 겁니다.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마음대로 안 돼요. 새누리당도. 선대장도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국회가 이제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지금은 연탄가스를 모르는 세대들이 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 아무리 틀어막아도 연탄가스가 두 종류는 있어요. 예. 기자도 새 나와서 반드시 해코지하고 예. 국회의원도 반드시 새 나와서 해코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 예.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그리고 보세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남았어요.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 퇴임하니까 여야에서 조져도 자기가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천당에 있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희망을 가지고 새정치를 하라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를 위해서 개원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 국민의당이 선관위, 고발과 검찰의 수사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또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 결과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도
지과를 먹느라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국민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민의당에게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